거미줄에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점도 점이지만 조상에서 안 놔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상에서 끌어온 거다. 네, 봐도 왜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팍.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의 이선유입니다. 네, 초코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돼서 마스크도 쓰고 뭐 하니까 유독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런 날씨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일단 처음 시작할 주제가 이혼이거든요. 이혼. 네. 요즘 뭐 이혼이 뭐 혐오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혼은 어떤 걸까요? 저는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짝이 아닌 사람들이 엉켜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떨어져 사는 게 오히려 더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풀 숙제가 있어요. 이러한 업이 많고 뭔가 공을 되게 많이 들여야 되는 사람이고 위에 뭐 조상이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이러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풀 숙제가 있어서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같이 못 풀었어요. 그럴 땐 헤어지면 또한 힘듦 더한 사람들을 더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오히려 두 번째는 오히려 그 고비를 서로 이겨내고 그 숙제를 같이 풀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고 하면 오히려 같이 사는 게 되려 덜 힘든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거미줄에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미줄에. 네, 뭔가 정말 서로한테 힘듦만 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다못해 내 자녀한테도 악영향이 끼쳐진다. 그럴 때는 떨어지는 게 답이에요. 첫 번째 그 케이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 후 운이 트이는 사람들. 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뭔가 내가 거미줄에 딱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만 살다가 이거에 뭔가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려 운이 트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오히려 이럴 때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떨어지는 게 맞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요즘 이혼하는 것도 운이 좋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필요한 건가요, 이혼도? 운이 필요하고 내가 그냥 안 해, 그럴 때는 좀 인간적인 얘기긴 해도 어차피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 안 해주면 내가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헤어지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상담해 주신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차피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훗날에는 후회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내가 안 맞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후회를 덜 하고 헤어지시라는 것 뿐이지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류상의 이혼은 아니라 해도 별거를 한다든지 각자의 개인 생활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럴 때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사이가 될 거라 그러면 결단을 내려서 자르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자식이 영향은 가니까. 당연하죠. 이게 뭐냐면 이 무속적인 관점을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영향도 가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점도 점이지만 애기라든지 엄마라든지 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올 수 있을 때는 헤어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만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서 나왔을 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마음이. 근데 점은 딱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 할 일이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나오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는 아무래도 무속인이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도 얘기를 하냐면 아기가 있을 때는 저 사람하고 내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저쪽 조상을 내가 무시는 못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미줄에 걸렸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 거미줄도 있지만 조상에도 거미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헤어진다 그래도 조상의 거미줄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예뻐서라기보단 내 자식이 있으니 그냥 대우를 하고 그나마 좀 조상 거미줄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 거미줄을 어떻게 또 보면 한마디로 백이라 볼 수도 있고 방어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어쩔 때는 거미줄처럼 되게 걸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거를 바꿔서라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상은 무시를 못해요. 핏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가 거미줄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담장 울타리로 만드느냐 이거는 또 추후에 무속적인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혼을 안 해준다 뭐 해준다 거미줄에 올가맨 것처럼 막 이럴 때는 내가 저 조상을 달래줄 때도 있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인간에서 심리적으로 저 사람 잡으려고 하는 집착을 부릴 수도 있지만 조상에서 안 놔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참. 조상에서 안 놔주려고 할 때는 진짜 이혼이 힘들겠네요. 이혼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후자 케이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후자 둘이 케이스요? 문제가 있어서 네. 그걸 해결해야 될 관계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정말로.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거는 종교적인 걸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장가로 온 건 시집을 오냐면 예를 들어 제가 남자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의 구분을 짓는 건 아니지만 예로부터 그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기를 낳아도 성을 아빠 성을 많이 따르긴 하잖아요. 엄마 성을 따르기도 하긴 하지만 뭔가 주가 되는 게 남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의 역할을 여자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일반적인 걸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땐 어떤 외부인을 영입을 해오냐. 누가 시집을 오느냐? 네. 저처럼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무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 그건 조상에서 끌어온 거다라고 네. 봐도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 뭔가 절이나 이런 무속적인 걸 다니는 집안의 여자가 뚝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뭔가 조상에서 얽혔을 때의 문제고 근데 대부분이 이러진 않아요. 그 중에 몇몇.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와서 그 숙제만 해결을 해도 넘어가요. 고비들이. 근데 사람의 성격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참 연애, 결혼, 사랑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